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예비 후보자와 SNS 선거운동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지방의원 또 지방자치단체 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미리 예비 후보자 제도를 두고 이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허용한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을 만들 당시에 이러한 예비 후보자를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선거운동 기간을 아예 없애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을 하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예비 후보자를 두고 점진적으로 선거를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를 두었는데,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그리고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의원 장선거는 선거기한 개시일 전 90일, 또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선거는 선거기한 개시일 전 60일, 그리고 등록 서류 및 기타금을 본다면은 등록 서류는 등록 신청서와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피선거권이 있는가, 25세 이상이 되는가 아닌가, 또 대통령 선거 같으면 40세 이상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갖다가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선거기한 개시일 전 150일부터 관할 경찰서에 가면은 전과 기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초등교육법 또 교육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정규 학력에 한해서만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대학원, 특수대학원 이러한 경영자 과정 또 최고 지도자 과정, 이러한 정규 학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 학력에 관한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게재된 학력에 한해서 선전벽보나 선거 공보, 또 기타 인터넷 사이트나 또 자기 홈페이지, 여기에서 그 학력에 한해서만 게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학력이라는 것은 밑에 학력을 제출했다면 밑에 고등학교나 또 초등학교나 이 학력은 게재할 수가 있는데, 그 학력 이상의 것, 대학의 학력을 제출했는데 대학원 학력은 게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금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타금 납부는 해당 선거 기타금의 100분의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의원은 200만 원, 구시군 의원은 200만 원, 그리고 또 시도 의원은 300만 원, 또 구시군의 장선거에서는 1000만 원, 국회의원 선거는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납부하면 두 번째로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입니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예비 후보자 본인과 그 배우자와 직계 전비속, 배우자가 없는 예비 후보자는 그 지정한 1명, 그리고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사무원, 또 활동 보조인, 그리고 예비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자, 이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사전 선거운동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와 그 선거사무원인데,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한 개만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고, 거기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이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비 후보자 등록 전에 그 길목이 좋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얼른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해서 예비 후보자를 예비 후보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는 선거 사무장 한 명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선거 사무원으로는 시도 지자선거에서는 5명,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구시군 장선거에는 3명, 그리고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2명이 이렇게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선거 비용이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 선거 운동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그 선거 운동 방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본선거에서는 공개장소 연설 대담이라든가, 또 TV 토론회, 또 인터넷 인터넷으로 광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비 후보자의 그 선거 운동 방법은 이렇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본다면은 그 예비 후보자가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지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함 길이는 9cm, 너비 5cm 이내에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예비 후보자라든가 예비 후보자의 직계 좀비속,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교부하면서 그 지지 호소할 수 있지, 그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이것을 할 수 없고, 지지 호소도, 명함 교부나 지지 호소도 병원이나 종교시설, 뭐 극장 안과 또 전철이나 역의 그 개찰구 안에서는 이 지지 호소나 교부할 수 없고, 또 비행기 안이나 열차 안,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예비 후보자가 직접 통화를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달라, 도와달라, 투표해달라, 이런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를 띠든가 또 표심을 부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리레이 하나에서 발송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매 세대수의 그 100분의 10 이내에 그 세대의 소형 인쇄물을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데, 이때 그 구시군의 구장에게 그 세대의 주소나 또 그 세대주 명을 갖다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걸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대별로 그렇게 그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선거기간 개시가 임박했을 때 많이 발송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유권자들이 그 본인들을 많이 인식하기 위해서 그 선거 기간이 임박해서 그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 공약집 일종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에 한해서 그 예비 후보자 공약집 일종을 판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 지난번에 그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매니페스토, 이것을 기해서 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 선거에 한해서만 예비 후보자 공약집 일종을 판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용한 선거 운동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도 발송할 수 있고, 또 동영상도 발송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하고 홈페이지에서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 선거 운동입니다.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자 메시지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갖다가 SNS로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하는데,
SNS 종류와 선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NS라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SNS로 선거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거법에서 돈이 안 드는 선거,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SNS로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선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두 번째로 SNS 종류와 선거 운동입니다. SNS 종류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밴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개를 기술을 했는데 5개 외에 여러 가지 SNS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대표적인 것은 유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그 개인 방송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도 방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튜브가 강력한 지배력이 있는데 요즘에는 대세가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할 줄 모르면 정치할 수 없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도 좀 익혀두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자신의 생활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SNS는 그 인맥 오픈으로 그 인맥 관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고 많은 친구 맺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확산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것은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20대, 30대 젊은 유권자하고 소통하고 또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카카오톡과 카카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인 간의 폐쇄형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또 친구 맺기를 해서 이렇게 폐쇄형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 SNS입니다. 카카오톡 그룹 채팅을 활용해서 그렇게 단체로 그렇게 채팅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신속한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유권자라든가 핵심 당원 또 꼭 전달해야 될 몇몇 사람에게 카카오 스토리를 만들어서 카카오톡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정보성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많은 양의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맺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블로그가 이용이 되는데 요즘에는 블로그보다도 대부분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를 때는 네이버에게 물어봐라 했는데 요즘에는 모르면은 유튜브에 물어봐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면은 유튜브에서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동영상 나오기 때문에 블로그나 네이버의 검색 찾기보다도 훨씬 더 유튜브를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이것은 리더가 허락하는 폐쇄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인끼리 그 모임, 뭐 산악회라든가 동창회 이런 모임을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꼭 전달할 사항 또 안내할 사항 이것은 네이버 밴드로 그렇게 이용하면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보이고 이것은 뭐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로도 이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정보를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SNS 선거운동 장점을 살펴본다면은 SNS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NS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선거기한 전에도 할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그 SNS 선거 운동을 하면서 여러 명이 단체로 한 사무실을 빌려놓고 SNS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유사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로 언제나 어디서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 하나의 장소를 정해서 또 단체로 SNS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유사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NS로 선거 운동의 장점으로 그 선거 운동 효과를 피드백할 수 있고 이것을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로 딱 올리면 즉시 댓글이 달고 댓글 내용을 보고 그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피드백을 금방 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SNS로 선거 운동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 유권자별 유권자 세대별이라든가 직장별, 직업별, 산업별로 또 그 세분화시켜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 운동 방법으로서 세그멘테이션해서 그 대상별로 타겟을 정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SNS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젊은 유권자와 소통과 그 자원봉사자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SNS를 인스타그램 같은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서로 그 후보자의 정책에 동조하거나 또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또 그 서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SNS 선거운동 방법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SNS 선거운동 방법은 주로 문자 메시지 발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이제 문자 메시지 발송은 SNS로 언제든지 선거운동 문자나 동영상, 사진을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선거 당일에도 또 내가 어느 누구를 투표했다 이런 내용도 발송할 수 있고 문자나 동영상이나 또 후보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증샷도 발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페이스북 에다가 선거운동 댓글도 가능합니다. 댓글로 누구누구를 지지해달라. 또 누구누구를 또 나는 지지하고 있다. 이런 또 그 선거운동도 가능하고 SNS에다가 선거 당일에 뭐 인증샷이라든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투표용지를 찍어서 SNS로 보낸다든가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SNS로 투표 사진을 찍어서 보장을 발송한다든가 이것은 위법이 되는데 동시에 그 수신 대상자가 20인을 초과하거나 그 이하라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 전송을 하는 전송을 할 때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안에서 8회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부터 총에서 8회까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를 할 때는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지 않고 그리고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 전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 관련에 신고한 전화번호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화방, 대화방이라든가 게시판 등에다 언제든지 선거운동 내용을 갖다가 게시할 수 있습니다. 게시할 때는 뭐 선거운동 문자나 또 동영상, 사진 등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누구누구를 찍어달라, 또 지지해달라, 누구누구가 좋다, 제 정책이 좋다 이런 것을 다 게시할 수 있고
동영상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게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온라인 상에서는 선거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되면 선거법 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상에서는 선거운동장 명함이나 또 선거 홍보물, 선거 공보라든가 선거 공약 사항도 그 내용에다 게시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전자우편 그 전동 대응 업체에 이탁하여 그 다량으로 이러한 메시지 뭐죠 그 이메일을 발송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SNS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은 이것이 선거 비용이 안 든다 이것입니다. 안 든다, 안 들고 또 그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SNS로 선거 운동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SNS 선거 운동의 그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로 언제든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그냥 올리고 그 모든 것이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주의할 주의사항으로는 미성년자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SNS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지만은 또 애국이라든가 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배우자가 후보자로 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SNS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SNS 선거운동에서 허위 사실을 게재한다든가 아니면 후보자를 비방한 내용을 게재한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허위사실 공포죄하고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특정 후보자를 허위사실을 게재한다든가 후보자를 비방한다든가 이것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사항으로서 또 이 주위에 소문만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게재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허위사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에 보도됐다든가 또 주위에 소문이 있었다 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허위인가 아닌가 꼭 확인하고 그렇게 게재를 해야지 선거운동을 게재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 또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것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 사람을 그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비방의 내용이 되면은 이 후보자 비방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후보자를 비방을 한다 하더라도 이 비방 내용이 공익을 이해할 경우에는 조각 사유가 되지만은 후보자를 비방한 내용을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SNS 선거노를 타인 명의 또는 명칭이나 신분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가 후보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도 이런 타인 명의의 어, 타인 명의의 선거운동을 하는 죄의 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자기 명으로 그렇게 SNS에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위법이 되지 않지 타인 명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돼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단체명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국가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 아니면은 어, 어, 우리 그 지방공사공단 이런 뭐 특수 그 조합 이런 단체명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이러한 단체명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명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단체의 대표자로 선거를 할 수 없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소속 회원이 자기 명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NS 선거운동을 특정 지역 또 지역인 또는 성명을 비하 모욕하는 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정 지역
전라도나 충청도나 경상도나 그 특정 지역을 또 비하 또 모독하는 뭐 동물을 또 흉을 낸다, 동물을 빗댄다든가 또 아니면 다른 특정한 것을 빗대 가지고 모욕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고, 누구든지 그 정보 수신자 그 명시적 수신 거부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이 정보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 수신 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타인이 꼭 명시적으로 그 선거운동 정보를 받지 않겠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낸다면 선거법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가 그 동보통신이나 전송 대행업체에 이탁할 때는 선거운동 정보라는 내용을 갖다가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위에다가 보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다량으로 보낼 때는 위에다가 선거 정보라고 그렇게 표시해 가지고 보낸 것을 받아본 것을 받아받을 것입니다.